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100번씩 써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한다는 데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가진 꿈과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종이에 적혔던 아니면 내가 손으로 적던 아니던 그 결과물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P에서 종이에 적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그 사례를 내 삶에서 딱 드러내기가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종이에 적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던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야기를 살짝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러시아를 간 게 95년도예요.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날아갔어요. 날아갈 때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주항공학을 공부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를 하고 나사나 다른 우주항공 관련 업체에서 최신 어떤 기술과 어떤 그런 학문을 익히고 한국에 돌아와서 비행기 만들고 싶었어요. 민간 항공도 우리는 부품 사서 조립만 했지 우리가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걸 만들고 40년 후에는 달나라의 호텔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했다면 점점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꿈을 가지고 러시아를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러시아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을 뒷배경으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러시아에 갔을 때 재밌는 시절도 있었고 머리를 삭발한 적도 있었고 철없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을 때 이제 삶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그때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삶의 비전과 어떤 목적과 나의 그런 장기 목표, 나의 삶의 중요한 역할들 그런 걸 한 방향으로 정리해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한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스티븐 코비 박사님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나눴어요. 이 책에 보면 내가 배운 내용을 48시간 안에 누군가와 반드시 나누라는 미션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나눴어요. 그때 러시아 번역본도 없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눴어요. 그리고 2004년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 다니다가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3년 공부하고 뇌종양 진단 받고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월드컵 때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진단받고 병원 3군데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때 병원에서 MRI 사진 찍으면서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있어요. 나한테 1년이 남았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5분도 안 걸렸어요. 너무나 분명한 답은 우주항공학은 아니다였어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갔더니 진짜 제 동기가 보이더라고요. 뭐였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나한테 너 왜 러시아 가냐고 했던 내 친구들한테 잘 갔다 소리 듣고 싶었고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 애국자라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1년이라는 삶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했던 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1년을 살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잠재력 개발을 돕는 일. 나는 희망이 없이 지쳐있는 사람이 삶의 어떤 그런 희망을 발견할 때가 그렇게 기쁜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내 삶의 성공을 재주는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때부터는 그 방향으로 쭉 왔던 것 같아요.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했었는데도 방향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요. 그때 제가 콜롬비아에서 배낭여행 할 때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들아, 이거 한번 체크해보렴. 아빠가. 봤더니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때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쓰고 그걸 이제 강연하러 다니던 때예요. 근데 과테말라에 온다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4시간 강의가 300불이 넘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보내주시면서 아들아, 네가 가고 싶으면 아빠가 너의 꿈에 투자할게. 그러셔서 콜롬비아 여행하던 거 일정 바꿔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대강당이고 이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을 가서 무슨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지 고민하다가 제 명함을 팠어요. 미래 이력서를 쓴 거예요. 나는 지금 세인트 피터스버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지금 2학년이고 나는 미래의 리더십 강사고 동기부여 강연하는 사람이고 스티븐 코비, 프랭클린 코비 러시아 지사장이라 써가지고 명함을 들고 간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강의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맨날 줄을 서서 사인 받고 하니까 어떻게 강의를 마치냐면 오늘 제 강의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를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고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싶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30분을 서성였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보디가드들이 쫙 길을 막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왔다 가다 하면서 명함 좀 전해주세요.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이동할 때가 되니까 그 팀하고 거기 있던 보디가드들이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과테말라 대통령하고 미팅이 있어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근데 이대로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박사님, 제가 한국에서 날라왔어요. 당신 만나려고 한국에서 날라왔다고요.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스티븐 코비 박사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길이 쫙 갈라지면서 들어간 거예요. 명함을 제가 딱 주면서 이걸 보여줬더니 명함을 쭉 보더니 너 아주 주도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That's the first habit you taught me. 당신이 가르쳐준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주도적이 되는 거였다. 그러고 나서 이분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명함을 받고.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러시아로 복학했어요. 2006년 5월 19일 공지가 떴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 러시아에 온다. 쫙 신문에 나고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루 종일 하는 건데 그때 7가지 습관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인데 그게 1,500불인 거예요. 하루. 너무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 받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야, 나 50불만 주라. 그냥 농담같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나 스티븐 코비 박사 모스크바 오는데 가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519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5월 19일 519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드림 세일즈를 시작해요. 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한 3,500불 정도 되는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고 만나고 재밌는 거는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 그 동안에 모스크바에 지사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가 일식집에서 기업 문화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식집 이제 사장이랑 이야기해서 일식집이 이 러시아 지사의 하나의 고객처럼 제가 접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을 제가 알아냈어요. 연락하면서. 그래가지고 강의하기 전날 이미 모스크바 지사 사람들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갔는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한테 과테말라에서 찍은 사진을 딱 들이댔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yes, I remember.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같이 가지 않았냐고. 안 갔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 말을 아꼈죠. 그래서 You remember. That's good. 그랬더니 쉬는 시간 딱 끝나고 가서 전체 그때 마스터 클래스에 왔던 사람들이 다 기업 CEO들하고 대학생 한 명 딱 가 있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과테말라에서 내 친구가 여기 와 있다고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그래가지고 개인 멘토링을 받았어요. 쉬는 시간에.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사 임원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한국인데 러시아 말을 잘하고 또 스티븐 코비 박사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강의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다 가고 이 사람들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임원들이랑 쭉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애니? 어떻게 스티븐 코비 박사를 아니?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내가 러시아 지사장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조용해져.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그 이제 회사 대표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너의 꿈이라면 너는 우리랑 일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채용이 됐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오셨던 게 2008년 12월 5일이에요. 이때 고려대 강당에서 이걸 이제 강연을 했어요. 시간관리 페스티벌을. 그때 저한테 50불 처음에 줬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타지키스탄 친구인데 한국으로 유학 와서 여기서 살아요. 저는 이 사람 오는 줄도 몰랐는데 저한테 갑자기 온다 그러면서 VIP 자리 2개를 자기가 사가지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강연할 때 이 사람 강연할 때 방법이 있어요. 이제 윈윈 하면서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는 게 있어요. 당신 중에 힘이 엄청 세고 뭐 이런 사람 한번 나가면 붙어보자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 안 나가요. 근데 나는 그걸 한번 겪어봤잖아.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할 때 나는 앞으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강당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랑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막 급하게 비행기 늦어가지고 가는데 나랑은 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진을 한 번 더 찍었어. 이게 언제냐면 제가 2008년 12월 생일이 12월 5일이에요. 이 박사님이 한국에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내 생일날 이렇게 애써서 와주신 거예요. 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꿈은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머리에 생기면 그 린 데이비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고 성취하려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는 꿈들을 정말 종이에 적어서 매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읽고 상기시키고 한다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 저는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젠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님 더 재밌는 사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충주 MBC에서 나와가지고 이 전체 세미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나는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이 아저씨랑 같이 팔씨름 했으니까 영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PD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했다 싶은데 그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형 친구 한 명이 지금 지금 충북이 합쳐졌는데 거기 아나운서예요. 구본상이라고 여기 있을 때는 거기 9시 뉴스 아나운서 했었고 지금은 오전에 뭐 하는데, 그래서 혹시 구본상 씨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우리 구본상 누구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본상 형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쭉 가가지고 DVD로 구워가지고 나한테 쫙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만남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경험했어. 그래서 꿈 얘기만 오늘은 하겠습니다.